안녕하세요. 경매를 위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영상에 소개드렸던 고시원 원장님을 한번 모시고 나왔는데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매를 위하여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본업이 따로 있고요. 고시원을 2개째 운영하고 있는 닉네임으로 할게요. 퀸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닉네임이 퀸입니까? 퀸이요. 온 세상을 제가 정령하겠다. 왠지 공주 뭐 이런 건 되게 연약해 보이고 제가 스스로 저희 이제 퀸덤이라고 제 블로그도 있거든요. 저만의 왕국을 제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미에서 퀸으로 닉네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현재 간호사시면서도 고시원을 하나가 아닌 또 2개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대단하시네요. 고시원을 그러면 창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본업은 있었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항상 뭐 경매라든지 이런 걸 좀 일찍 시작을 한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규제로 많이 묶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투자는 좀 어렵겠다라고 시작을 했었을 때 그때 마침 저희 언니가 부동산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시원 물건이 급매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거를 해볼 생각이 없냐라고 해서 너무 가격도 딱 맞고 그때 마침 제가 자본금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기존에 생각하던 고시원 생각하면 막 한 평밖에 없어서 막 다리 그쵸, 막 그쵸. 뻗기도 힘들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너무 쾌적하고 넓은 거예요. 방이 저희는 다 한 4평 정도 되고 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막 고민을 하다가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왜냐면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원래 경매를 좀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물건을 보다 보니까 경매 10년 전에 이제 낙찰을 받은 물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의뢰해 주신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한번 시작해 보게 됐습니다. 대단한 용기신데요. 그러면 지금 고시원을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창업하는데 투자금이 얼마라든지 뭐 보니까 권리금도 있고 네네. 뭐 리모델링비도 있고 뭐 또 고시원업으로 대출은 가능한지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뭐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고시원을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거는 매매로 했기 때문에 조금 자본금이 많이 들어간 편이긴 해요. 근데 원래는 이게 120평에 10개 주인이 따로 있는 고시원이었습니다. 방 10개, 주방 하나, 방 10개, 주방 하나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반 정도가 이제 운영이 거의 잘 안 돼서 컨디션은 좋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급매로 엄청 싸게 샀고요. 게다가 이제 기존에 원장님이 가지고 있던 대출을 제가 승계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저렴하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 그 옆에 있는 고시원, 그러니까 거의 보시면 같은 고시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아마 무방할 것 같아요. 복도도 같이 쓰고. 근데 이제 이분도 넘기겠다고 하셔서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저렴한 가격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창업 비용이 조금 더 들긴 했는데 그 은행에서 상담을 했더니 매매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 정도 비용으로 해서 이제 지금 금리도 되게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인수하게 됐는데 한 가지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취등록세가 상가다 보니까 4.6%잖아요. 그죠. 매매가는 되게 싼데 공시지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조금 많이 냈어요. 거꾸로 매매가보다 공시지가가 공시가 너무 높아가지고. 좋은 땅이었나 보네요. 예. 지금 그러면 여기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네. 그 초보자분들께서는 고시원을 착각하고 계신 게 네. 자기가 그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시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네네. 임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네. 지금 사장님께서는 건물을 통째로 통째는 아니고 이제 상가의 한 층만 통째로 상가. 네네. 인수를 하셔갖고 네. 거기에 이제 고시원을 하고 계신 거고 네네. 결국에는 주인이 고시원을 하게 된 셈이 된 거죠, 그죠? 네네네. 그럼 그리고 뭐 두 번째 네. 2호점은 2호점은 정말 저는 되게 감사하게 이 방송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막 생각을 적었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내가 하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물건을 막 좀 찾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본업이 있기 때문에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좀 규모가 작고 그리고 투자금도 좀 덜 들어가고 이런 이제 원룸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샤워실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관리가 좀 덜 되는 거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2호점이 탄생하게 됐는데 6월 19일 날 잔금을 냈고요. 그러고서 이제 지금 운영한 지 한 달 정도 되고 있네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월세를 내고 제가 이제 전대라고 하죠. 제가 임대를 받아서 그걸 또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주인한테 드리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2호점 같은 경우는 네. 총 금액하고 뭐 나오는 수익률하고 이런 걸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지금 거기는 60평 정도고 방이 14개이고 이제 월세가 보증금이 1,5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그리고 이제 권리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전 원장님도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되게 시설이 잘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크게 손대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한 3,5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 수익 그리고 이제 신용 대출도 다 받았거든요. 전 제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근데 나중에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사업자 뭐 대출이 있어요. 창업자 대출. 그래서 한 5천만 원까지는 아마 저렴한 이율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사업자를 우선 내야 되니까 초기 자본금이 들어가고 추후에는 이제 그거를 대출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창업할 때는 제 돈은 거의 안 들어갔고요. 수익률 따지면은 60% 정도? 60%요? 네네. 그러면 보통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 4%대, 네. 경기도권 한 5% 정도 보는 건데 뭐 30%도 아니고 50%, 60% 정도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수익률이 그래도 60%라고 하지만 투자금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제 많이 선호하시는 편은 아니세요. 근데 저처럼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는 적당하다고 해서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뭐 저는 매매를 한 거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제가 뭐 대출 받은 것까지 이게 다 하면은 한 15% 정도? 15%도 사실 엄청 네. 높은 거죠. 근데 제 투자 금액만 생각하면은 한 30, 40%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아유,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네요. 고시원을 여러분들도 한번 고시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전문가분을 모시고 와 보니까 수익률이 엄청 높네요. 가성비가 엄청 높은데 그러면 고시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옛날 스타일의 고시원은 막 이렇게 총무 있고 막 거기 골방에서 막 엄청 오래 버티고 막 그래갖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보통 그러면 관리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규모가 좀 큰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총무님을 운영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규모도 되게 작거니와 게다가 뭐 다 풀옵션이고 뭐 샤워실에도 다 들어가 있고 이래서 제공되는 게 거의 없어요. 다른 고시원 보면은 뭐 라면, 김치, 밥 정도는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음식물도 좀 버려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저희는 대신에 시설이 좋은 대신에 그런 거를 일절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구수군데 다요. 그래서 특별히 손이 많이 갈 데가 없고 처음에는 이제 한 거는 청소가 제일 큰 업무예요. 청소. 네. 근데 청소도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20개인데도 정말 많이 나와서 한 1톤, 2톤씩 갖다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청소 업체랑 컨택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복도 한 번 쓸어주고 주방 닦아주고 분리수거 한 번 버려주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0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방 뭐 도배라든지 이런 것도 의뢰하면 되니까 조금씩 이제 제가 원래 제 노동력으로 제공했던 것들을 이제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이제 좀 더 규모 있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좀 규모가 있는다고 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를 둬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규모가 있다고 하면 방이 몇 개 정도 돼야지? 제가 봤을 때는 한 50개 이상? 그러니까 총무님 월급을 주고도 내가 이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정도 컨디션이면 저는 두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방도 뭐 한쪽은 21개, 한쪽은 뭐 14개 정도밖에 안 돼서 총무님을 그분 월급을 주면 제 수익이 그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좀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 청소업체 컨택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사시는 분한테 뭐 조금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든지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라면하고 김치하고 밥 같은 거는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무료로 제공이 되는 겁니까? 네,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강남 같은 데서 제가 이제 고시원 그런 스터디 방 같은 게 있는데 방을 하루에 3끼 제공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제공하고 그럼 밥값까지 하니까 한 70만 원, 뭐 60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데도
그 세입자분들도 만족도가 되게 높으시고 강남이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수익이 엄청 높아서 그분은 월 수익이 한 1,0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총무를 고용하고 뭐 밥도 해주고 이런 재료 다 빼고도 순수익이 1,000만 원 넘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자기 고시원만의 퀄리티를 좀 높인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고시원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낙후된 뭐 그런 거였고 요즘에도 보면은 그 스터디 카페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저희가 생각하는 고시원 같은 데는 이렇게 막 사방이 막혀서 막 이렇게 머리 박고 그렇게 공부하던 건데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스터디 카페로 바뀐 것처럼 고시원도 요즘에 많이 프리미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도 정말 너무 예쁘게 오피스텔처럼 꾸며놓은 데도 너무 많고 그리고 아예 그 스터디룸을 건물 자체에 만들어 놓은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프리미엄화 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가져가고 그걸 수입으로 하는 이런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고시원도 되게 많이 질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한번 주변에 있는 고시원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인식은 안 갖고 있었거든요. 고시원 되게 낙후됐고 옛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듯이 고시원이 되게 쾌적하고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주변에 고시원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는 잘 모를 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시작하고 나니까 고시원 사업이 엄청 뜨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 게 고시원 매매 전담 부동산 같은 데가 있어요. 이때서 이제 수수료를 좀 많이 받아가면서 자기가 이 가격에 팔아주겠다, 권리금 이렇게 하겠다 막 부풀려서 속이고 막 매출 속이고 뭐 누수되는 거 속이고 불법 건축물 속이고 이렇게 해서 조금 사기를 당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원장님들도 뭐 지금 저희 만실이에요 이렇게 하고 장부 다 보여주는데 뭐 그냥 친척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장부만 조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실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맞은편에 고시원을 하시는 원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 원장님이 뭐 외창방이 다 차서 저희에 한 명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잘 계시냐 여쭤봤어요. 근데 요즘에 방이 33개인데 23개가 찼대요. 근데 그분은 월세를 400을 내고 계셔서 그 월세 400을 못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물을 키우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시원을 원하시면 한 30개 이상은 가서 보다 보면 이제 어떤 게 괜찮은 물건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제대로 된 물건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뒤에 창업하는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내용을 뒤로 하고요. 네네. 저희 또 보다 보면은 고시원 창업의 장점이 좀 있을까요? 고시원 창업의 장점은 진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많이 이슈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게 아는 사람들끼리만의 리그였어요. 그래서 그들만 이렇게 팔고 좀 지겨워지면 팔다가 다시 뭐 이렇게 하는 그들만의 리그였는데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온 지는 얼마 안 되셨거든요. 되게 뭐 부동산 투자로 유명하신 분이 이걸 한번 투자해서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되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은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투자되는 비용도 굉장히 낮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없거든요. 보통은 뭐 청소, 뭐 그래도 하다 보면은 뭐 도배, 뭐 전두 가는 거 뭐 이 정도로 해서 저도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지금 거의 맥가이버 수준이 됐습니다. 뭐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은 30% 이상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30% 이상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진짜 높고 그리고 이게 뭐 경기가 어려워지면 뭐 음식 같은 건 안 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명품 가방 같은 건 안 살 수 있는데 이거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망하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려움이 겪고 있는 분이 지금 시대 상황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소방법 같은 게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뭐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몇 명이 죽었다 막 이런 뉴스 많이 보시죠. 그래서 지금 소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규제가 되게 강화되면서 새로 고시원을 신설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복도 있죠. 이 폭도 기준이 넓어졌고 뭐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고 뭐 방은 얼마 크기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방이 넓으면 수익률이 떨어지긴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작아지니까요. 네네. 그래서 아마 새로 시작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막 스카이 뭐 카페 이런 것도 많이 스터디 카페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투자를 했는데 옆에 똑같은 게 생겨 이러면 나눠 먹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죠. 고시원은 있는 거에서 뭐 주인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새로 창업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요. 그래서 고시원 창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입 장벽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면 고시원 인수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인수 가격이 되게 평균- 천차만별인데 네. 어, 방 개수로 얘기하면은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실까요? 뭐 예를 들어서 개수? 뭐 30개는 어느 정도 선, 뭐 50개는 어느 정도 선. 아니요, 그게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제가 아는 원장님도 방이 한 3, 40개인데 예. 그분은 권리금 2천 주셨어요. 오. 근데 지금 수익이 한 400만 원대 후반으로 가지고 가고 계시거든요. 오. 그러니까 좀 약간 타이밍도 되게 잘 맞아야 되고 이게 잘 해야 되는 게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하게 받으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수익률을 한번 잘 따져보시고 그리고 권리금이라는 것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봤을 때는 뭐 권리금이 낮은데 바꿨을 때 이게 가치가 되게 높아지고 수익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겠다 이런 물건을 찾으셔서 리모델을 예쁘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수익이 이거를 매매했을 때 새로 생기는 권리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금도 안 붙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아파트 피처럼.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천차만별이어서 무권리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네. 그래서 무권리를 사셔서 예쁘게 하셔서 권리금 장사하시는 원장님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편차가 높긴 한데, 좀 한 뭐 700만 원 이상 뭐 이 정도 하시면 막 1, 2억 정도로 하시기도 하시고, 순이익이 700만 원 정도 네, 이상. 700 정도 하면은 뭐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근데 또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약간 예, 만약에 무권리인데 내가 또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기준은 되게 좀 약간 애매모호한 건데 그러니까 수익률을 잘 따지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네네. 요즘 말로 케바케. 네. 케바케. 그럼 너무 좋은 얘기만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반대로 고시원 창업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그 불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따닥따닥 붙여 살고 있기 때문에 방 안에서는 취사가 금지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보험도 많이 들기도 했고 이랬는데 불에 좀 약간 취약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뭐 이렇게 제가 청소 보증금에서 한 10만 원 정도 받는데 뭐 원장님 저 잠깐 어려워서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 보증금 잠깐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또 밥을 못 먹는다고 하는데 그죠. 가슴이 막 너무 아프고 그래서 뭐 도와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약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되게 착하신 분들이 많은데 가끔 이렇게 진상 고객분들이 좀 약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큰 소리로 하신다거나 저는 처음에는 그 고시원 처음 인수를 했는데 이미 방 3달 살았는데 한 달 내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밀리니까 저는 반값 내세요. 그거는 돈 있으면 줄게요. 그러고 이제 끊어버리시고 그러다가 나중엔 안 받을 테니까 나가시라고 이제 그러셨거든요. 또 이분이 막 욕하고 막 이러신 적도 있었고 한 번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이게 또 주거 침입이 돼가지고 함부로 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막 그런 막 고시원의 고독사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이제 문을 한번 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족이 연락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이제 너무 끊겨 있고 이러니까 행방불명? 네, 그거 신고하시고 그쪽 정리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사건 사고들이 종종 가끔씩 생겨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마인드의 차이네요, 그죠? 네. 스트레스를 얼만큼 받느냐의 네. 차이고. 그러면 다음으로 고시원 매물을 추천한다면 어떤 점을 잘 봐야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인수했던 거는 이제 중심 상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상권이라든지 이게 잘 형성이 돼 있고 두 번째 인수를 한 거는 바로 역에서 한 1분, 3분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룸은 그냥 방만 있는 거고 샤워룸은 샤워실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룸은 화장실이랑 샤워실이랑 이제 방
이게 다 있는 건데 요즘에 그 원룸을 되게 많이 선호를 하세요. 화장실이 방에 있고 샤워를 같이 할 수 있는. 미니룸 같은 경우에는 샤워실이라든지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되는 그런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룸을 많이 좋으신 거고요. 그리고 방이 너무 작으면 좀 많이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원장님들 하신 얘기는 뭐 가로 세로 한 2m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 그거 이상 되는 방들. 그리고 뭐 수익성이 좋은 곳, 그러니까 월세가 적거나 뭐 관리비도 무시 못하는 게 저가 있는 거는 상가 건물이라서 관리비가 많이 나와요. 아, 그죠, 그죠. 네. 근데 그냥 통건물 같은 거 해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럼 뭐 상주하시는 분이 안 있으니까 관리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누수 없는 곳, 누수 때문에 원장님 진짜 속 많이 썩이세요. 네, 그 누수 없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막 3층 이상인데 엘리베이터 없거나 막 이러면 좀 힘드시고, 뭐 네. 주차장 같은 것도 있으면 좋고, 네, 그런 고시원이 좋은 고시원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하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네. 앞으로 고시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시원은 전망은 저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거고, 왜냐면 지금도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저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거 비용이 지금 아파트 값이나 전세 값이나 월세 값도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방값에 뭐 관리 비용, 인터넷, 수도, 전기까지 다 포함이 된 가격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엄청 저렴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설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돈이 어려운 것보다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돈도 봐야 많이 되죠. 들어가고 새로 신설을 하면 방도 크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안 생기죠. 물론 전혀 안 생기는 건 아니고요. 생기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고시원 전망은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 환경 때문에 대학가에서 오픈을 하셨던 원장님들이 좀 약간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상황적인 거를 좀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본인이 한번 제 얘기를 듣고 한번 판단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창업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 뭐 좀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조언 같은 게 있다면은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천하는 물건 있잖아요. 그거 잘 기억하셨다가 그거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보셔서 좀 비교하고 좀 보는 눈을 하셨으면 좋겠고, 부동산이나 그 전 업주한테 속으셔서 사기당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특별한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인테리어를 예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밥을 3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테라스를 막 제공한다든지 스터디룸을 한다든지 그런 좀 약간 특별한 전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러브 고시원이라고 있거든요. 카페입니까? 네, 아이러브 고시원이라고 옛날에 아이러브 스쿨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는 되게 유명한 카페인가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작을 먼저 하고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한 2년 정도 원장님들 글을 쭉 읽으면서 아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하나씩 배워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러 원장님들 선배들이 이제 거쳐갔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그런 고생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망하긴 어렵지만 망하는 고시원이 없진 않거든요. 그죠. 다 잘 되는 건 네네. 아니다. 그리고 보시면 망해가는 고시원도 살려내시는 또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물론 진입 장벽이 낮긴 하지만 여기서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뭐 영상에 나오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더 디테일한 고시원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알고 싶으면 다음에도 퀸을 소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그래도 광고는 해야겠죠? 네. 같이 하시죠. 이렇게 손 들. 경매대출은 경매를 위하여.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